안녕하세요. 저는 조카 며느리의 감동적인 효도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낸 76세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연락 끊고 지내던 친척이 갑자기 살갑게 굴면서 찾아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저는 처음엔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10년이나 명절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치던 조카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하는데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눈물과 친절 뒤에 이렇게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순진한 할머니에서 노인 대상 전문 사기단을 잡는데 일조하게 되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작년 3월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되던 해였고 큰아들은 미국에서 사업하느라 바쁘고 딸은 부산에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죠. 그래도 아파트 경로당에 친구들도 있고 건강도 괜찮아서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조카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어서 어머, 수진이 맞니? 라고 물었죠.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조카 며느리 수진이는 제 손을 붙잡고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불효했는지. 이제라도 잘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조카는 제 남편의 동생 아들이었는데 시동생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결혼할 때도 적지 않게 도와줬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 한 통 없이 10년을 지냈으니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서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풀렸어요. 됐다, 이제라도 왔으면 됐지.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했죠. 그날 수진이는 2시간 넘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카가 요즘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자기가 그동안 철이 없어서 큰 어머니를 멀리했다는 후회도 하고요. 그 뒤로 수진이는 정말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반찬을 해오고 어떤 날은 병원에 같이 가주겠다고 하고 또 어떤 날은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괜찮다, 니도 바쁠 텐데라고 했지만 워낙 간곡하게 이제라도 효도하게 해달라고 해서 받아들였죠. 경로당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자네는 복도 많네. 조카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다니라고요. 저도 은근히 자랑스러웠고 동생한테도 전화해서 수진이가 요즘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자랑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와서는 큰어머니, 요즘 국가에서 노인분들 건강검진 지원 많이 해준다고 하던데 신청 안 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런 게 있어? 나는 몰랐네라고 하니까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서류 준비해 올 테니까 큰 어머니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라고 했죠. 며칠 뒤 수진이가 정말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A사 용지로 한 10장은 되어 보였는데 이게 다 뭐니? 라고 물으니까 건강검진 신청서랑 의료비 지원 신청서, 또 요즘 노인분들 혜택 많은데 한 번에 다 신청해 드리려고요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 라고 했더니 수진이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몇 장 읽어주다가 이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에만 도장 찍으시면 돼요 라고 하면서 연필로 동그라미를 쳐놨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읽어주는 동안 자꾸 시선을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진아, 내가 돋보기 끼고 한번 볼게. 이런 건 제대로 읽어봐야지라고 했어요. 수진이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아니에요, 큰 어머니. 이런 거 다 읽으시면 머리 아프세요. 저를 못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이 더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름 들어가는 서류는 내가 확인해야지라고 하면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처음 몇 장은 정말 건강검진 신청서가 맞았어요. 그런데 중간쯤에 끼어 있는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위에는 건강관리위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재산관리위임장이었던 거예요. 제 모든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조카며느리 김수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놓칠 뻔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 그래. 다 읽어봤네. 근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하자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지금 하시면 제가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라고 했지만 저는 아니야, 며칠 뒤에 하자. 니도 바쁠 텐데 오늘은 그만 가봐라고 했죠. 수진이가 떠난 뒤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본 건 부정할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수진이가 날 속이려고 한 건지 온갖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제 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 달 전쯤 동생이 저한테 전화해서 형수, 혹시 우리 아버지가 형수한테 뭐 맡긴 거 없어? 라고 물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글쎄 별로 없는데? 라고 대답했는데 사실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보, 이건 당신만 알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만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금고에 넣어둔 게 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기에 30년 넘게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죠. 설마 그걸 노리는 건가 싶어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대여금고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서류는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엔 강남 논현동 일대 토지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어요. 30년 전 시세로도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될지 상상도 안 됐죠. 이제 왜 갑자기 조카 며느리가 찾아왔는지, 왜 동생이 그런 질문을 했는지 어렴풋이 감이 왔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에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경로당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정 회장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혹시 요즘 노인들 상대로 재산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면서요? 라고 하니까 정 회장님이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아파트 15동에 사는 박씨 할머니도 작년에 조카한테 당할 뻔했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수법을 들어보니 제 상황이랑 너무 비슷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아들한테 국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아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했죠.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엄마, 절대 아무 서류에도 도장 찍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 있는 변호사 친구한테 부탁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며칠 뒤 동생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형수, 우리 조카가 요즘 사업이 많이 어렵대. 빚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남긴 재산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정리하는 게 어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역시 한통속이구나 싶었지만 겉으로는 글쎄 잘 모르겠네. 한번 찾아봐야겠네라고만 했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혼자 경찰서에 가봤거든요. 무작정 민원실에 들어가서 저 혹시 조카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죠. 젊은 경찰관이 처음엔 어르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사하기 어려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속이 터져서 그럼 당하고 나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미리 막을 수는 없나요? 라고 했죠. 그때 옆에 있던 나이 지긋한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제가 좀 들어봐도 될까요? 라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했죠. 그 경찰관이 듣더니 어르신, 이런 수법이 요즘 정말 많아요. 특히 조카 며느리분이 보여준 서류에 재산 위임장이 섞여 있었다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조언해줬죠. 어르신, 일단 미끼를 던져보세요. 그 땅을 팔 생각이 있다고 슬쩍 얘기해 보시고 반응을 보세요. 아마 전문가를 데려온다거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함정 수사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싶기도 했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다음번 수진이가 왔을 때 연기를 시작했어요. 수진아, 요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야. 허리 수술도 해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라고 하니까 수진이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어머, 큰어머니. 그러면 뭐 파실 만한 재산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망설이는 척하다가 사실 우리 시아버지가 옛날에 땅 같은 걸 좀 남기셨는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바로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요즘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준대요 라고 했죠. 일주일 뒤 수진이가 정말로 전문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50대 남자였는데 명함에는 부동산 자산관리사라고 적혀 있었죠. 그 남자가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어르신, 혹시 등기권리증 같은 거 있으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저는 경찰관이 시킨 대로 은행 금고에 있는데 내일 가져올게요 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밤 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내일 그 사람들이 또 온대요. 등기권리증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경찰관이 어르신, 내일 저희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가짜 서류를 준비해서 반응을 보세요 라고 했죠. 다음 날 저는 경찰이 준비해준 가짜 등기권리증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수진이와 그 남자가 와서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르신, 이거 대박이에요. 지금 시세로 최소 15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죠. 그러더니 그 남자가 어르신, 이거 빨리 처분하셔야 해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현금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일부러 글쎄 너무 급한 것 같은데 라고 망설였죠. 그러자 수진이가 큰 어머니 병원비 급하시잖아요.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서류를 꺼내면서 일단 매매 위임장만 작성해 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편하게 계시면 돼요 라고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그 서류 좀 자세히 볼게요 라고 하면서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죠. 역시나 단순한 매매 위임장이 아니라 포괄적 재산 처분 위임장이었어요.
제가 이상한데 이건 땅만 파는 게 아니라 제 전 재산을 맡긴다는 내용 아닌가요? 라고 하자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라고 둘러댔지만 저는 이미 핸드폰으로 경찰에게 신호를 보낸 뒤였죠. 5분도 안 돼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수진이와 그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원을 조회하니 그 남자는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전과가 5범이나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수진이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됐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같은 수법으로 이미 5명의 노인들이 피해를 봤는데 피해 금액만 총 8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아들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아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전 재산을 잃었고, 또 다른 할아버지는 요양원 입소 서류인 줄 알고 도장을 찍었다가 집을 날릴 뻔했대요. 정말 기가 막힌 건 이 사기꾼들이 노인들의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조카 얘기도 나왔어요. 조카는 정말로 사업이 어려워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내인 수진이가 큰 어머니한테 땅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이런 일을 꾸민 거였죠. 조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빚 독촉이 심해지자 결국 아내의 계획에 동조하게 됐다고 진술했어요. 저는 조카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이용한 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으니까요. 결국 수진이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카도 집행유예를 받았죠. 이 일이 있고 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용기 있게 신고한 덕분에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제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가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매번 강조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꼭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드리죠. 피해자 모임도 만들어졌어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나오지 않으시던 분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죠. 우리끼리 농담으로 사기꾼 잡는 할매들이라고 부르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비슷한 일을 당할 뻔한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한 번은 모임에 참석한 할머니가 울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했다니 나만 멍청한 게 아니었구나. 그 말에 저희 모두가 눈물을 흘렸죠. 정말 이 사기꾼들이 악랄한 게 노인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파고든다는 거예요. 외로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건강 걱정, 그리고 자식들에게 폐 끼치기 싫어하는 마음까지. 이 모든 걸 이용해서 접근하니까 당하지 않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건 그날따라 왜인지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도장을 찍었을 텐데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관님이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오히려 그들을 잡을 수 있었죠. 동생과의 관계는 좀 어색해졌어요. 조카 부부와 한통속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은근히 제가 가진 재산을 노렸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도 있어요. 미국에 있는 큰아들이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더 자주 연락할게 라고 하면서 정말로 매일 안부 전화를 해요. 부산에 있는 딸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라와서 저를 만나고 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저 믿고 의지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일은 제가 챙기고 결정해요. 통장도 직접 관리하고 중요한 서류는 꼼꼼히 읽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꼭 확인하죠. 76세에 이런 걸 배우게 될 줄은 몰랐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그 강남 땅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계속 갖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부는 팔아서 노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기금을 만들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유언장을 작성해서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했죠.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조카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프죠. 면회는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출소하면 다시 제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용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요. 다만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 뿐이죠. 그러니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모르는 건 물어보고 이상한 건 의심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청하세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믿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왜? 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76세에도 아직 배울 게 많고 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죠. 앞으로도 열심히 살면서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거예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어디선가 외로운 어르신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고 서로 도와준다면 그들이 설 자리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세요.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